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3월이 되면서 참 분주해지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특히나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분들은 연초에 세웠던 계획을 다시 한번 다잡고 조금 긴장된 분위기로 이제 시험 준비를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국가고시인 사법시험제도와 관련된 법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죠. 새누리당 김학영 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국회 내에서 이 여야를 아우르는 소띠 모임을 이끌고 계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어떻게 되셨어요? 네. 이끌면서 또 상생의 정치를 추구하기 위해 애쓰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모임인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 1961년생 네. 국회의원 모임인데요. 네. 여야에서 12명 우리 소띠들이 있고 네. 그중에 우리 새누리당이 9, 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 3, 네. 그래서 12이신데 네. 정말 그 모임에서만큼은 여야 없이 예. 아주 솥끼리 잘 놀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예, 예. 저 더불어서 그동안의 이 의정 활동의 소회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제 이력을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우리 국회의원 비서관부터 시작해서 또 지방의원 3번 이렇게 해서 이제 국회의원 2번째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19대에 들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분들이 참 저를 이뻐해 주시고 좋게 봐주셔서 네.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서 네. 당시 그 야당 최재성 간사와 함께 정말 수기해가고 상의해가면서 여야 간에 그 네. 합의해서 예산안을 네. 통과시킨 적이 있고 예. 또 그리고 정개특위 간사를 맡아가지고서 네. 지난 지방선거에 있어서 그 후보자들의 전과 공개, 벌금 100만 원 이상 공개하는 문제라던가 또 아니면 근로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문제, 또 투표 시간을 늘리는 문제 네. 이러한 일들을 했었고 그리고 예. 새누리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맡아서 또 우리 경기도지사가 네. 승리하는데 또 제가 일조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 지금은 김무성 우리 대표 최고위원님 모시고 네. 우리 새누리당이 국민들로부터 더 사랑받는 그런 정당이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당대표 비서실장으로서 정말 바쁘게 일하고 계신데 어떤 기대로 시작을 하셨습니까? 기대라기보다는 김무성 대표께서 제가 18대 할 때 네. 그 원내대표를 하셨고 제가 그 원내 부대표로 같이 일을 했었기 때문에 예. 그런 인연이 돼서 이번 대표 선거에 도와드렸고 또 그런 인연이 돼서 제가 대표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해서 오히려 우리 김무성 대표 하는 일에 네. 도움은커녕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겸손의 말씀이신데, 자, 일단 오늘 모신 이유는 이 네.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 때문이기 때문에 네, 이제 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이 개정안을 제안하신 이유, 그러니까 입법 취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소위 사법 시험이라는 그런 제도가 이제 2017년을 끝으로 네, 없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한 자리를 일명 로스쿨, 네, 그 소위 그 법학 전문 대학원이 대신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한 6년째 지금 법학 전문 대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역시 예상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할 기회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정말 그 공평하게 시험을 치를 그런 기회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제도는 물론 사법시험 제도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법학 전문 대학원을 나오지 않으면 아예 변호사 시험을 볼 기회 자체를 박탈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법학 전문 대학원 제도와 이 사법 시험 제도가 같이 병행해서 네. 서로 장단점을 보완해서 나가면은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네. 정말 학력이 없던 또 어렵게 사시는 분이건 또 어떤 이유가 있던 간에 본인이 노력하면은 소위 변호사나 검사, 판사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은
네. 열어주는 것이 맞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사법제도를 존치하는 네네. 그런 개정안을 제가 내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문제를 발견하신 건데 그러면은 당초에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될 때 그 도입 취지라는 것이 예. 원래는 이런 문제를 예상하지 못한 상태로 2017년까지만 사법시험을 네. 있고 그다음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일어나자 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당초 도입 취지가 어떤 것이었고 현행 제도는 그러면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지금은 이제 2017년까지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아시는 것처럼 소위 고시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다가 네. 우리 젊은이들이 고시에 어떤 목을 메고 맞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청춘을 이렇게 다 보내죠. 청춘을 다 보내고 예. 이러는 문제점도 이제 하나의 법학 전문대학원 로스쿨이 출범하게 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명분이 뭐냐면 사회가 이렇게 복잡 다단해지고 여러 네. 가지 다양한 그런 그 소위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꼭 법을 전공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대학에서 다양한 그런 전공을 한 사람들이 대학원에 와서 네. 그 변호사, 판사, 검사로 가게 되면 훨씬 더 네. 안목도 넓어지고 폭이 넓어지지 않냐. 네. 막 이런 그 의도에서 출범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하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가 문제냐면은 예상했던 것처럼 우선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운 가정 사람들이 물론 뭐 진입이 안 약간 되는군요. 장학금을 네네. 주는 그런 제도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예. 그것도 점차로 줄어들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들이 끼어서 들어오는 경우도 감사원 감사 결과 이렇게 밝혀지고 있고 네. 그런 문제가 있고 예. 또 하나는 뭐가 문제냐면 지금 이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을 입학할 때 입학 전형이라던가 네네. 면접할 때 사실 그 여러 가지로 투명하거나 공개적이지를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이제 3년 다니고 졸업해가지고서 변호사 시험을 보면은 대략 이제 1년에 한 2,000명 정도가 졸업을 하게 되면은 70%에서 80% 합격을 하게 되니까 한 1,500명에서 1,600명이 이게 변호사가 나오게 되는데 네네. 과거에는 변호사가 너무 적어서 네. 사실은 법조 서비스가 좀 부족해서 로스쿨을 도입한 것도 하나의 이유였는데. 이유인데 예. 지금은 이게 너무 많이 또 배출이 돼서 아. 로스쿨 랑인이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변호사의 과다 배출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문제점이 뭐냐면은 현행 제도는요. 네. 이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 가지고서 이제 변호사 시험을 보게 되면 합격을 하게 되면은 네. 자기 성적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성적을 본인한테도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네. 그 중에 이제 일부는 검사로다가 가게 되고 그렇죠. 대부분이 변호사로 가게 되는데 네. 소위 요새 로펌을 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예. 이 로펌에서는 변호사의 성적을 모르기 때문에 네. 스펙을 보고 뽑게 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집안이 부유하거나 부모님이 훌륭하신 분이 이래거나 아니면은 네. 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대거나 네네네. 또 아니면은 뭐 소위 그 명문 대학을 나왔대거나 네. 이런 분들은 솔직히 변호사 시험에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안 해서 낮은 점수를 받아도 유리하게 되는군요. 취업이 잘 되고 아하. 지방대학을 나왔고 네. 또 가정 형편이 어렵고 특별한 스펙이 없는 사람들은 취업하기가 어려운 이런 아주 난센스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가지고 있고 네. 또 일본에서도 이미 지금 이 로스쿨 제도가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본에서도 예비 시험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고 지금 현행 로스쿨 제도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변화의 시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개정안의 내용이 궁금한데요. 네네. 사실은 이 개정안이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보니까 한 세 분 정도 네 번째, 그렇죠. 의원님들이 냈을 겁니다. 그 전에 세 네네네네네네. 분이 계셨기 때문에 이번이 네 번째 네네. 개정안인데요. 네. 그럼 앞선 개정안들과 비교해서 어떤 내용이 달라졌는지 이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좀 짚어주십시오. 뭐 핵심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네.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이 사법시험 제도를 존치를 해서 네, 법학전문대학원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에 가고 네,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이 사실을 통해 가지고서 본인이 원하는 그런 변호사, 네. 검사, 판사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을 터놓은 차, 네. 존치 않은 것이 하나 이유고요. 예. 두 번째는 이 아까 말씀드린 변호사 시험의 성적을 공개하자는 겁니다. 네. 공개를 해가지고서 네. 스펙이 나쁘거나 네. 또 아니면은 뭐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네. 그런 사람도 열심히 공부하면은 성적이 좋으면 예, 성적이 좋으면 오히려 로펌이나 이런 데 취업할 때 떳떳하게 자기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성적을 공개하자. 네. 막 이런 그거고 거기에 있어서 한 가지 유의할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법학 전문 대학원에 재학생이라든가 휴학생들이 이 사실을 보게 되면은 네. 이건 또 문제죠. 왜냐면 이 법학 전문 대학원이 무용화가 되니까.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사시에 대한 응시를 제한을 하고 네. 다만 졸업하는 그런 그 대학원생들에 대해서는 네. 사시도 같이 병행해서 네. 응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졸업 후에 기회를 바로 터놨습니다. 가능합니까? 졸업 후에 뭐 몇 년의 제한을 두었습니까? 아, 졸업 후에 바로 가능합니다. 바로 가능합니까? 네, 네. 지금 이제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네. 지금은 이제 그 사법연수원을 졸업을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변호사, 검사, 판사가 그 나누어지지만은 얼마 전서부터 제도가 2013년도부터인가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네네. 법조 일원화라 해 가지고서 예. 그 변호사를 하고 네. 그리고 또 검사를 하고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네. 판사를 하게끔 그렇게 아. 지금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변호사를 3년을 해야지만 판사가 될 수 있고 앞으로 이제 5년, 7년 이렇게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두 가지입니다. 네네. 하나는 로스쿨을 통해서 배출된 변호사가 인력이 지금 굉장히 많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사법시험을 존치하게 되면 인원이 더 많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인원을 조율해서 인원을 조율해서 아하. 해야죠. 비율을 그리고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요? 그건 제가 뭐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네. 현재 네. 금년에 아마 제가 알기로도 한 150명 네네. 그 사실을 통해서 아하. 변호사가 배출이 되고 네. 그다음에 70명, 50명 이렇게 줄어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는 한 300명 정도 뽑았던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래서 대략 제 생각에도 막 그런 정도 수준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은 네. 이게 이제 그 로스쿨이 이제 해서 졸업생들을 이미 배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제 시골에서 로스쿨 졸업해가지고 변호사 시험이 붙으니까 네. 동네다 이 플랜카드를 걸어줍니다. 네. 누구네 집 뭐 아무개 딸 변호사 네. 예, 예. 합격, 환영 뭐 환영. 축하 뭐 이렇게 하죠. 해서 동네에서 잔치도 해주는데 네. 이 잔치 끝나고 이 친구들이 서울 올라오면은 이 취업을 할 데가 없어요. 아유 저런. 그 옛날에는 사실 이 변호사가 사실 7급이나 9급 시험 같은데 절대 안 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그런데도 지금 맞습니다. 예, 네, 우리 가게 지원자가 되는. 몰려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 변호사가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남아도는 것도 문제자. 그래서 그러네요. 요거는 좀 적절하게 그 정말 그 수요 예측을 해서 네.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로스쿨 졸업자에게 더 많은 비중이 가고 사법 시험은 좀 수를 줄이겠군요. 뭐 그건 동의합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그러면 이전에는 사법 시험 성적을 공개했습니까? 이전에는 로스쿨 시험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성적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예전에 사법 시험은 성적을 공개했습니까? 저는 공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아니, 예, 갑자기 왜냐하면은 궁금해졌습니다. 저도 지금 갑자기 헷갈리는데 왜냐하면은 네. 그 성적에 따라서 그 네. 지원을 하거든요. 아. 제가 여기서 뭐 하긴 구체적으로 연수원 성적이 말씀드리긴 나오니까. 뭐하지만 영수원 성적이 그렇죠. 나옵니다. 그래서 그 그렇군요. 성적에 따라 가지고서 네. 이제 지금 변호사 시험 성적이라는 게 결국은 네. 과거의 연수원 성적이 되는 거죠. 그렇군. 네. 그러니까 오히려 예전에는 글쎄 뭐 다양성 면에서는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투명했고 물론이죠. 그리고 아주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아주 조건이 공정했죠. 있었고. 네. 그래서 보완해 보자. 예,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제가 이렇게 국회의원이 될 수 있던 것도 사실은 이 공정한 국회의원 제도 때문에 네.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더 애착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 이제 네. 조선 시대 때도 보면은 이 소위 과거 제도를 통해서 그럼요. 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소위 그 사회적 유동성이 네. 확보가 됐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정말 가장 걱정되는 것이 요새 모든 것이 격차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격차가 과거에는 교육을 통해서 이 극복됐어요. 변화가 되고 극복이 네. 됐는데 지금은 고착화가 되고 있다. 네.
부모님이 좋은 대학 나오면 자식도 좋은 대학 나오고 부모님이 부자면 자식도 부자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지만 네. 대한민국이 발전이 있고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맞는 됩니다. 말씀입니다. 네. 근데 얼마 전에 의원님께서 사법심 존치와 관련해서 토론회도 네, 개최를 네, 하신 네, 걸로 네, 압니다. 이 법조계나 학계도 여러 목소리를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거는 뭐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사법제도 존치를 네. 주장을 합니다만 네. 이 사시제도도 문제점이 많고 네. 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학전문대학원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꼭 옳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예를 들면 이번에 새로 된 우리 대한변협 회장님도 예, 예. 바로 이 사시 존치를 공약으로 들어서 당선이 됐고 네. 또 서울변협 우리 젊은 그 변호사도 이 사시 존치를 공약으로 걸어서 당선이 네. 됐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들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대략 한 75% 정도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이 사시제도가 존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결국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대략 한 1억 1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이런 그 로스쿨 고비용 네. 그리고 물론 저소득층에게도 일부 기회를 주지만 역시 그건 역시 제한적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거기에 장학금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내내 이 로스쿨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네. 이런 그 일반 국민들이 누구나 다 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네. 부여가 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법조인을 꿈꾸는 젊은 청년들에게도 이참에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찬성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네. 또 그렇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저도 뭐 법사위에 2년 있었습니다만 네. 법사위에서 우리 법사위원님들이 정말 국민들 여론도 좀 듣고 각계각층 여론도 듣고 저는 필요하다면은 공청회도 한번 예. 법사위에서 한번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에 대해서 네. 법사위원님들도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학전문대학원의 제도도 살리고 네. 또 그러면서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없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사실을 통해서 변호사, 검사, 판사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 맞다. 그래서 막 그런 측면으로 좀 통과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조인을 그리고 꿈꾸는 이 청년들. 법조인 꿈꾸는 네. 우리 젊은이들에게 네. 뭐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은 뭐 이 젊다는 것은 도전할 수 있다는데 젊은이들의 어떤 기득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됩니다. 네. 그래서 법학 전문 대학원이 됐건 사시가 됐건 정말 열심히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길만이 그것이 우리 젊은이들이 가져야 될 그런 사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제도에 대해서 아마 관심을 갖는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책임감도 느끼고 하여튼 제가 낸 변호사법 개정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안성이 지역구신데 네. 19대 국회 임기 동안에 꼭 해결해야 될 지역 현안이 있으시다면? 전 정말 애착이 많죠. 제 네. 고향이 안성이고 제가 안성에서 정치를 처음 시작해서 국회의원까지 돼서 너무 감사하죠. 우리 주민들한테. 네. 뭐 여러 가지 일들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쉽지 않지만 꼭 해야 될 일이 우리 안성에 철도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아마 철도가 다니지 않는 한 2군데 정도 중에 하나인데 네. 다행히 작년도에 노력을 해서 우리 국토부에서 네.
그 소위 사전 조사를 했는데 네. 아주 성공리에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그 3차 국토 계획에 우리 안성 노선을 포함을 시켜서 예타를 받게끔 해야 되는데 네.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마는 네. 정말 우리 안성 철도 시대를 열으면은 우리 안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큰 획기적인 전환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철도가 되게 이렇게 남북으로다가 돼 있는데 그렇죠. 소위 동서를 가르는 철도가 없거든요. 근데 다행히 지금 그 이 원주서부터 강릉까지는 그렇죠. 이번 그 평창 올림픽으로 해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네. 그래서 평택에서 이천 부발을 통해서 원주까지만 연결을 시키면은 네. 지금 이제 이번에 우리가 사전 조사에 따르면은 250km 달리는 준고속 철도로다가 네. 지금 설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는 정말 동서를 1시간 한 2, 30분 내에 횡단하는 정말 대단한 놀라울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성에서도 11시에 기차 타고 가서 강릉 가서 회 먹고 점심 먹고 다시 우리 안성에 오면 한 2시 반 정도에 네. 오는 이런 세상이 벌어지는데 네. 하여튼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하나는 이 수도권 정비 계획법 문제인데 이건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네. 또 지방과의 상생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쟁력도 제고하고 또 수도권이라는 미명하에 혜택은 못 보고 오히려 피해를 보는 이런 변두리 우리 안성이나 가평이나 양평 같은 이런 지역을 위해서 수도권 규제 합리적으로 하는데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이미 조금 지났는데요. 끝으로 짤막하게 네. 관심을 두고 계신 입법 계획 있으시면 하나만 알려주십시오. 입법 계획 한 네.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네. 뭐 입법 계획이라기보다는 제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가 지금 사회적 유동성이 지금 확보가 안 돼서 맞습니다. 신분이라던가 여러 가지 격차들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제도를 통해 가지고서 사회적 유동성을 확보해서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네.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갈 수 있냐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인재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런 사시제도도 이런 거에 하나입니다만은 네. 이런 사회적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드는데 네.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아유, 저희도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